명락대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예. 저쪽에 지금 준석대전이 벌어지고 있어. 당대표 이준석이 아니라 홍준표, 윤석열이 갖고 준석대전. 참 그 이름 만드는 거 하나는 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의 계좌 까라 토론에서 나왔던 말인데 계좌 까라 했는데 지금 아직 안 까고 있어. 그러니까 퇴근을 해. 우리 구독해달라고 퇴근하듯이. 언제 깔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깐다고 했잖아요. 예, 홍준표가 닥달하니까 까겠다. 2010년치 2010년도에 거래했던 내역 까겠다. 자기 입으로 까겠다고 했으면 까야지. 근데 윤석열은 항상 차차 밝혀질 것이다. 차차 하겠다 까겠다 하는데 결국 안 하잖아요. 아, 다리는 그렇게 잘 까면서 왜 다른 건 안 까냐고요. 집에 다리만큼 좀 잘 까달라고. 제주도 가니까 제일 넓어지던데. 집에 가서 엄청 머리털 네. 뜯겼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그런 거지. 가족 건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개념이 되죠. 뭐 그런 말 있죠. 명락대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하고 있다. 야, 네 마누라 계좌 깎게 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홍준표 찍을지 윤석열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인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공범을 의심되잖아요. 12억인가 좀 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가 조작 그 이후에 이제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재산이. 근데 그거는 윤석열 청문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좌를 까겠다라고 했는데 안 깠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걸 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주가 조작 같은 거는 사실 야, 그 정도 돈이면은 그 이형 이야기대로 하면은 푼돈이겠네. 푼돈이죠. 얘네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률로 따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죠. 18억을 원금 18억 넣어서 그 30억을 건졌으면 그 원가 빼고 12억 벌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 넣고 돈 먹기 말 그대로 돈 넣고 돈 먹기로 해가지고 그냥 원금 가까이 벌었다는 건데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여기 나오는 게 명락대전보다 이 준석대전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가 이 우려가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국진당은 그 대구 경북 쪽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연고가 있는 홍준표가 연고가 없는 윤석열에게 지지율을 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토론이 계속 되고 있죠. 초반에 좀 재밌었어. 둘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게 우리가 좀 보는 거 재밌고 웃기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질려요. 재미도 없고 뭐 생산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쟤네 경선이 11월 초에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홍준표는 이대로 가면 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지고 또 이제 30% 70%를 이렇게 넘어가서 국민의힘 쪽의 당원들의 표가 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높아질수록 홍준표한테는 위기 상황이 오거든. 위기 상황이 오면은 정책 승부를 걸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서로 이런 식으로 가십거리로 싸워왔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 가십거리를 더 세게 의혹을 더 세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 때와 같은 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예. 없다. 네, 형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명락대전도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해드리면은 이제 일부에 이제 그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이 아직도 뒤끝을 부리던데 두 분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 우리보다 몰라. 그리고 경선 때 네거티브가 어느 쪽이 더 심했죠? 네거티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마치 이재명 쪽에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한 것처럼. 그래놓고 아직도 뒤끝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그 얘기 다시 하나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선일보 등이 그걸 갈라치기 용도로 써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명락대전은 끝나지 않았다. 맞아. 그런 거에 끝나지 넘어가면 않았다. 지금 그래서 원팀은 안 될 거다라고 한 이간질을 하는데 난 진정한 뭐 그 당시에 네거티브가 어쨌냐 이런 차원을 떠나갖고 진정한 민주 시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거티브는 90%는 이낙연 캠프에서 했는데
그걸 IQ D급 부리면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면 조중동 얼씨구나 하고 그거 써가면서 원팀 멀었네 뭐 원팀은 안 될 거야 음. 이렇게 얘기 쓰고 예,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이상한 게 그 이낙연 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네거티브 때문에 나 상처받았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직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논조로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논조의 글을 보면은 조중동이 얼마나 신이 나서 베껴 쓰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블랙리스트로까지 네. 지정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모든 문제는요. 정권 재창출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이 대선 승리가 모든 것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대승적 관점에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누구라고 기분 나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만약에 이게 결선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캐비넷을 열고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방어만 이렇게 하다가 결선 안 갔으면 좋겠다. 가면 서로 다친다. 이래서 했는데 결국 이제 다행히 그렇게 끝나긴 했지만 결선 안 가고 끝나긴 네. 했지만 모든 것은 대선 승리로 다 복속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야 될 전진 애들끼리 아니, 너무나 멀다. 팩트도 틀렸고 음. 뭔가 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주먹으로 상대방을 엄청나게 폭행을 한 뒤에 너 왜 코피 흘려 이 새끼야. 그거 보는 내가 기분 나빠. 그런 논리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그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환 의원이나 양기대 의원도 원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노력했죠. 네, 태도는 노력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 네.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리고 서른 의원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포옹하고 그 사과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팀으로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근데 논란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준석 대전에 윤석열이 홍준표 어깨를 툭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 했다는 바로 그 사건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반말로 했을까요? 근데 너무 세게 때렸어. 아, 그런 것보다 쟤는 정말 존나 싸가지 없어요. 엄청난 선배거든요. 얘 구수까지 한 데다가 아마 그 사법 시험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년 차이 나는 그러니까 느낌. 검찰로서도 선배고 정치로서도 선배고 인생 선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말투는 그냥 혼잣말 비슷하게 한다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싸가지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승민도 어깨 이렇게 밀치면서 밀어버렸다고 그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그냥 저렇게 살아오는 사람 같네요. 저렇게 그냥. 하면 원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좀더 세게 마음속에 줬으면 원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음. 홍준표 마음속에는 홍준표만 있습니다. 홍준표가 1954년생이고 사법연수원 14기고요. 6살 위네. 윤석열이 60년생이고 연수원 23기입니다. 한 20년 차이 나진 않는구나. 아, 그래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도 이제 대가리 피도 안 말랐다 표현을 쓰기에는 딱 맞죠. 이제 9년 구수했다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정치 엄청난 경력도 차이죠. 비교해 봐야죠. 정치 경력에서는 정말 그렇죠. 왕선배지. 이제 윤석열은 들어온 지 3개월 음. 됐는데. 아, 이거 오래됐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한테 저랬다면 그만해라 진짜. 아, 우리는 그래도 좀 맞다니까요. 근데 저쪽은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지.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 위아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근데 너는 되는 것도 저건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고령층 5, 60대 이상의 그 고령층한테 빠르게 번질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이 그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서 당 내에서도 비토 세력이 있는 마당에 저 태도는 좀 은근하게 군불대듯이 그러니까 확 달아오르진 않겠지만 저게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듯이 야금야금 번져갈 거라고 근데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전 성정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 우리 천공 스승님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무정 스님, 그다음 건진법사인가요 이름이? 건진법사 뭐 이런 뭘 분들이 건졌어? 이름이 많아요. 네. 뭐 진전 있고 또 뭐 정진도 있고 뭐. 세 명이 있던데 네. 윤석열한테 계속 조언을 하는 이 주술사들 세 명 있던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가서 홍준표 어깨를 한번 쳐야지 이긴다 이렇게 했겠지. 아, 손에 왕자 새겨 가지고 이거 툭 쳐라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윤석열이 성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우리가 극한의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시민단체가 아니고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어요. 오늘이요. 직권남용, 음. 다음에 공권력 사적 사용,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박주민 의원도 있고 김영민 의원도 있고 김남국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정식으로 이거 수사해라.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뭐 이재명과 유동규를 엮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 돈 받아가지고 전달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이재명 비리가 아닌 것처럼. 근데 윤석열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손준성, 김웅, 정점식 이런 사람들이 다 관계자인데다가 녹음 파일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내가 가면 윤석열이 한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검이 관련해 갖고 그런 뭐 하다못해 장모 변호 문건까지 만들고 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고발장에 담겨 있고 예. 요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전 또 하나가 얼마 전이었죠. 4일 됐나요? 그 윤석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이제 원고 패소 판결 나왔던 판결문도 제가 한번 봤는데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다른 거는 몰라도 확실히 인정한 게 저 부분이었거든요. 채널 A 사건, 채널 A 사건에 있어서 감찰방의 한 부분, 그 다음에 수사방의 한 부분, 이거는 충분히 그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하한선보다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1심이긴 하지만 사실관계. 근데 제가 왜 이걸 보고 좀 신뢰가 가냐면요. 우리가 재판을 받다 보면요. 형사사법포털이라고 있어요. 형사사법포털에 가서 제가 이 사건 번호하고 윤석열 당사자 이름을 치고 나서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봤거든요. 우리는 1심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해봐야 보통은 한 10번에서 20번 사이에 어떤 진행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윤석열 징계처분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내려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계속 서면에 제출하고 계속 엄청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인정을 재판부가 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은 지금 주호영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홍준표는 최재형을 만나서 뭐 게임 체인저라는 소리 막 해가면서 최재형이요? 이건 아니에요. 재밌네. 그냥 웃겨서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윤석열 입장에서 주호영을 영입한 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래도 그 TK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큰 굵직한 그 덩어리를 영입했다고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최재형은 아니죠. 지금 살아있는 반기문 같은 그런 캐릭터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아니, 반기문도 살아 있거든요. 그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네. 분이잖아요. 최재형이. 그만큼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비교를 하면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명박이 대선 출마할 때 비서실장까지도 했었고 이 선거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맞습니다. 주호영이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 비교를 해보면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는 데다가 제가 진짜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 쪼만한 캠프의 사람들과의 소통조차 안 돼가지고 이거 다 귀찮으니까 털고 나 혼자 간다 이 정도면 이건 뭐 정치의 판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독고다이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홍준표를 만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최재형 쪽에. 그래서 저는 이 판대로 가면 보름 남았다. 보름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승리로 거의 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윤석열을 반대하십니까? 너무 조용해지지 마. 이거 재밌자고 하는 토론인데. 조용해지지 마. 우리 너무 진지했어. 아니 실제로 정확히 다시 룰을 알려드리면 네. 50% 여론조사예요. 네, 50% 당원 투표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게 있어. 홍준표가 압도적인 20, 30대 지지율, 60대 이상의 윤석열 압도적인 지지율, 이런 것들이 사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지금 압도적으로 나간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제하고 역선택 배제하고 하자. 지금 그 룰이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원들 그 구성비가 이준석 보고 들어온 한 20만 명 이상의 그 표가 대부분 다 홍준표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건 있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간다 이렇게는 못 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문제 뭐 윤석열 마누라의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이 자꾸 이슈가 돼가지고 원팀을 못 만들게 만드는 게 중요해. 둘이 박빙이어야 돼.
압도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전략적으로 이야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누가 이기기 힘든 게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표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이 더 많냐 아래쪽이 더 많냐 이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위쪽이 강하면 홍준표는 아래쪽이 강하다. 이 약한 거는 또 반대쪽에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3% 이내로 그 승부가 날 텐데 그 3% 이내를 결정하는 건 아직 그 여론조사 문항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할 거예요. 지금 진짜 구경거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누구를 찍을 거냐 하나가 방식이 네. 있고요. 하나는 이재명과 붙었을 때 윤석열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홍준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슈를 좀 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황교안한테 보수의 악성 종양 수준 낮아서 깊은 짜증이 난다. 경선 불복하셨잖아요. 왜 이건 뉴스가 안 되냐고. 그만큼 우리 가치가 경선 없어. 컷오프는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을 자꾸 언급해 주는 것 자체가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은근히 마음속에 국민의힘이 들어있구만 저 양반은.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은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황교안 이슈가 돼야죠. 우리가 음. 말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직 그 국민의힘 경선이 재미가 덜한데요. 이 다음 주 주말이나 이제 다다음 주 초쯤이 되면 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모든 네거티브를 다 꺼내가지고 정말 물고 뜯고 씻고 피가 나올 때까지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환이 형이 너무 이렇게 여론에 관심 못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려고 했지만 야수의 반대로 맡기는 걸로. 할렐루야. 자.